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을 엽니다. 분명 익숙한 과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죽이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어르신 수십 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과일 때문에 호흡곤란, 부정맥, 위석으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병원은 이 진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예방은 수익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석, 입원, 수술은 병원의 주요 수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병원이 먼저 말하지 않는 숨겨진 생존 지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젊을 때는 고속도로처럼 뚫려있던 여과 기능이 60세가 넘어가면 50년 쓴 정수기 필터처럼 녹슬고 막히고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드시면 그 과일이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만들고 윗속에서 돌덩이로 굳어 위석을 만들고 혈당을 순간 폭발시켜 콩팥 혈관을 찢어버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진실이 처음으로 정리됩니다. 콩팥을 녹이는 죽음의 과일 3가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약보다 강력한 골든타임 5원칙, 실제로 콩팥을 살린 회복 사례 2개, 이 4가지가 오늘 단 한 번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지금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배우는 대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럼 죽음의 과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 입에서는 부드럽지만 위에서는 돌덩이가 됩니다. 여러분, 감은 60세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입에서는 부드럽고 달지만 몸속에서는 날카로운 독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의 양이 젊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산이 약해진 이 상태에서 감속 탄닌이 들어오면 탄닌이 위산과 만나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이 생기면 처음에는 명치가 꽉 막힌 느낌, 구역질,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중간에 멈춘 것처럼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벽이 찢어져 출혈이 생기고 돌덩이 같은 위석이 장까지 넘어가면 장이 막혀 응급실로 갑니다. 단 하루. 72세 김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저녁에 감 3개, 다음날 새벽 응급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평생 감 잘 먹고 아무 문제 없던 분들도 70이 넘는 순간부터 갑자기 위험이 찾아옵니다. 나는 원래 감 좋아했는데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는 감이 더 빠르게 독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 콩팥 수치가 경계인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분, 평소 속이 더부룩한 분, 이런 분들은 감이 들어오는 순간 부담이 2배로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든 몸에서는 감이 부드러운 얼굴을 한독이 됩니다. 2번째, 바나나 칼륨 폭탄이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바나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에서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칼륨을 콩팥이 예전처럼 배출하지 못하면 피 속에 칼륨이 그대로 쌓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찌릿해지고 입술 주변에 미세한 저림이 생기고
가슴이 콩 하고 건너뛰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계가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진행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단 사흘. 68세 박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사흘째 되던 날 가슴이 터섰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바나나까지 드시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원래 칼륨을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나나까지 더해지면 칼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하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바나나 하나도 과합니다. 세 번째, 오렌지와 키위, 혈당과 칼륨이 동시에 급상승합니다. 오렌지와 키위는 건강 이미지가 강해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두 과일이 혈당과 칼륨을 동시에 올리는 이중 공격이 됩니다. 당이 높고 칼륨도 높고 산도마저 강하기 때문에 세 방향에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오렌지 3개, 4개 분량의 당과 칼륨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당과 칼륨은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관 압력을 순간적으로 올려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단 일주일. 70세 이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키위 주스 매일 한 잔. 일주일 후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찼습니다.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가 많다고 2-3개씩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키위 2개만 먹어도 칼륨이 필터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야간다리, 부종, 콩팥 수치 경계, 혈압약, 이뇨제 복용 중이라면 오렌지 키위는 들어오는 순간 부담이 2배로 커집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는 콩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과일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은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하는 힘도 분명히 있는 장기입니다. 독을 끊으면 멈춥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실제로 수치를 바꾼 과일들입니다.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필터 기능을 되살리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 사과 필터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과일. 사과는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추천해온 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과 속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해서 혈당, 나트륨, 독소를 한 번에 붙잡아 천천히 흡수시키는 완충막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필터인 콩팥 위에 보호막을 하나 씌워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30에서 40% 정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야 콩팥의 미세혈관에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심장과 콩팥 모두 부담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칼륨입니다. 사과의 칼륨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중간값이라서 예순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2주일. 65세 김영란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 개. 2주일 후 소변 거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 조각을 드시면 필터가 가장 편안하게 일하는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부담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의 독소를 붙잡아 빼내는 청소부. 배는 사과보다 작용이 한 단계 더 깊습니다. 사과가 보호막이라면 배는 청소부입니다. 뱃속의 펙틴은 독소, 나트륨, 잘 안 내려가는 찌꺼기들을 붙잡아서 변으로 내보내고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양을 확 줄여줍니다. 여기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혈관에 붙은 염증을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즉 필터 옆에 붙어있는 염증을 꺼서 필터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는 과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배에는 시원한 수분이 많아 정체된 노폐물 흐름을 열어줍니다. 막혀있던 곳에 물기를 만들어주는 작용입니다. 단 일주일. 69세 박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점심마다 배반개. 일주일 후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소변색이 맑아지고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갈증이 덜해지는 변화를 실제로 느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 필터와 연결된 혈관을 살리는 소방수. 사과와 베가 필터 바로 위에 영향을 준다면 블루베리는 필터와 연결된 미세 혈관 전체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를 녹여내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면 혈관 압력이 내려가고 콩팥의 부담이 줄고 미세 혈관 손상이 멈춥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염증 지표인 CRP가 20%에서 28%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콩팥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단 3주. 71세 최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오후마다 블루베리 한 줌. 3주 후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베리류 중에서 칼륨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딸기보다 낮고 라즈베리보다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콩팥 식단에서는 딸기와 블루베리 조합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원칙은 콩팥 수명을 5년 이상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좋은 과일을 드시더라도 이 5가지를 어기면 독이 되고 지키면 약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 공복에는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공복은 위산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 급격한 혈당 상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직접 찢어버립니다. 즉, 아침 공복 과일은 혈당이 폭발하면서 필터를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단 사흘. 67세 이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사흘 후 소변의 거품이 확 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과일은 식사 후 1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느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식사 후 1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이 적당하게 내려가고 영양 흡수 속도가 부드러워지며 콩팥의 필터 압력이 가장 낮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1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 부담이 가장 적고 붓기와 소변 상태가 실제로 안정됩니다. 단 2주일. 70세 김철호 씨도 그랬습니다. 식후 1시간 과일 루틴. 2주일 후 혈압이 안정되고 붓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밤은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당과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필터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콩팥이 야근을 하게 되면 다음날 바로 티가 납니다. 얼굴 붓기, 손발 붓기, 아침 피로, 혈압 상승.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하루. 73세 박순덕 씨도 그랬습니다. 밤 9시에 배 1개.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이 찼습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은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200g을 넘는 순간 칼륨과 당, 수분이 동시에 필터를 압박합니다. 딱 이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딸기는 7개에서 10개, 배는 반개, 사과는 반개, 블루베리는 한 줌. 이 양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넘어가면 바로 부담으로 변합니다. 단 닷새, 68세 최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좋다고 사과 하루 2개. 닷새 후 다리 붓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5번째 원칙. 과일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한 번에 몰아먹으면 필터의 순간 압력이 폭발하듯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으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패턴은 아침과 점심 사이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 한 번입니다. 이렇게 2번으로 나누면 필터가 쉬었다 일하는 리듬을 찾고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열흘. 66세 정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과일을 2번으로 나눠 먹기 시작. 열흘 후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숨이 턱 막혀 깨어난 밤. 71세 박영만 어르신은 평생 나는 건강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숨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콩팥이 물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어제 과일 많이 드셨어요? 박영만 어르신은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수박 한 통을 거의 다 먹었어요. 몸에 좋다길래.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수박은 물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콩팥이 그 물을 못 빼서 폐로 간 겁니다. 그날 밤 박영만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밤을 맞지 않겠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수박, 참외, 바나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기, 배, 블루베리 루틴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배 반개, 오후 간식 블루베리 한 줌. 딱 이것만 지켰습니다. 단 2주일.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한 달. 숨막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2달 뒤 검사실에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콩팥이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눈가를 조용히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2번째 사례. 손주를 안다가 휘청했던 순간 68살 이정순 할머니는 손주만 보면 웃음이 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그대로 휘청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손주 앞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그날 이후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나나 자주 드세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갈아 마셨어요. 몸에 좋다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폭탄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처리 못합니다. 심장도 위험해져요.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바나나와 오렌지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블루베리 루틴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사과 반개, 점심과 저녁 사이 배 반개. 딱 이것만 지켰습니다. 단 일주일. 다리 붓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3주.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한 달 뒤 손주를 다시 들어올리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 다시 안 아플 거야. 할머니 다 지켜줄 거야. 손주는 환하게 웃었고
할머니 얼굴에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식단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하루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좋은 과일이 약이 되고 못 지키면 좋은 과일도 독이 됩니다. 단 한 번만 들으면 평생 기억되도록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식사 후 정확히 1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은 위산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 혈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직접 찢어버립니다. 즉 아침 공복 과일은 혈당이 폭발하고 필터인 콩팥을 손상시키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입니다. 이때 사과, 딸기, 배, 블루베리를 나누어 드시면 영양은 부드럽게 흡수되고 콩팥 부담은 가장 적습니다. 단, 나흘. 67세 김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 공복 과일을 끊고 식후 1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나흘 후 소변 거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점심에는 과일을 완전히 생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식후에 과일 좀 먹어야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 패턴이 가장 나쁩니다. 위는 음식을 소화해야 하고 콩팥은 독소를 걸러야 하는데 두 기관이 동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명확합니다. 점심에는 과일을 완전히 생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콩팥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붓기가 내려가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단 사흘. 72세 박철민 씨도 그랬습니다. 점심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피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오후에는 하루 총량을 200g으로 조절합니다. 딸기든 배든 블루베리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하루 200g을 넘는 순간 칼륨, 당, 수분이 한꺼번에 콩팥 필터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후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종이컵 1컵, 즉 약 180에서 200g입니다. 이 양만 지키면 과일의 좋은 성분은 몸에 들어가고 부담은 최소로 줄어듭니다. 단 엿새. 69세 최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과일 총량을 200g으로 맞췄습니다. 엿새 후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네 번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당과 칼륨, 그리고 수분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콩팥은 밤새 야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은 다음날 바로 나타납니다. 얼굴 붓기, 손발 붓기, 아침 피로, 혈압 상승. 그래서 원칙은 확실합니다. 저녁 7시 이후 과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어겨도 다음날 바로 티가 납니다. 단 이틀. 71세 이순옥 씨도 그랬습니다. 밤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얼굴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2시간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과일 속 성분과 충돌하면 약효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을 드시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과일을 드시고 과일을 드신 후에는 2시간이 지난 뒤에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 2시간 간격이 무심코 오는 부작용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단 닷새. 74세 김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약과 과일 2시간 간격을 지켰습니다. 닷새 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 3가지 기준은 혹시 모를 위험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좋은 과일도 이 기준을 넘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드셨다가 수치가 갑자기 폭발해서 응급실로 가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줄만 기억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5점 이상이면 모든 과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이 5점을 넘으면 딸기든 배든 블루베리든 좋은 과일조차 여러분 몸에서는 독성 음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을 잃은 상태라 작은 칼륨도 그대로 피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손발이 찌릿하게 저리고 입술 주변이 가볍게 떨리거나 찌릿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그날은 과일을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단 이틀 73세 강명숙 씨도 그랬습니다. 칼륨 5.3인데 배를 계속 드셨습니다. 이틀 후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칼륨 수치부터 확인합니다. 5점 이상이면 그날부터 모든 과일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부전 3기 후반부터 사기라면 하루 총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GFR이 30 근처까지 떨어지면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는 영양도 제대로 처리하기 벅찬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좋은 과일도 양이 많으면 흡수 속도가 콩팥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루 200g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히 절반인 100g으로 줄입니다. 딸기 3알에서 4알, 배는 2분의 1개, 블루베리는 작은 반줌 정도. 이렇게 양을 줄이기만 해도 크레아티닌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닷새. 70세 박정혜 씨도 그랬습니다. GFR 28인데 과일을 200g씩 드셨습니다. 닷새 후 크레아티닌이 1.8에서 2.3으로 급등했습니다. 진단서에 신부전 3기 후반 또는 사기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부터 과일 양을 정확히 절반으로 줄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세 번째,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확인 후에 과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몇 가지 약은 과일 속 성분과 충돌해서 약효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륨 보존성 이뇨제, 일부 혈압약, 일부 혈당 조절제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두 줄입니다. 약 이름을 모르면 먼저 과일을 멈추고 다음 진료 때 과일의 총량과 먹는 시간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 두 줄만 지키면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없이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흘. 68세 최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칼륨 보존성 이뇨제 복용 중인데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사흘 후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이 왔습니다. 약 봉투를 확인합니다. 약 이름이 어렵다면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하루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언제 먹으면 되나요?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좋은 과일도 내 몸이 받아줄 때만 약이 됩니다. 이 감각을 잃으면 습관이 독이 되고 좋다는 음식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이 감각을 지키면 여러분의 콩팥은 10년 이상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느껴지셨을 겁니다. 과일 하나가 내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매일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콩팥은 아픈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단 한 가지. 지금 냉장고 문을 엽니다. 두 가지만 실천합니다. 첫째, 나쁜 과일 3가지는 꺼내서 치웁니다. 둘째,
좋은 과일 3가지는 골든타임에 맞춰 드십니다. 이 2줄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남깁니다.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고 좋은 과일로 바꿉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첫 번째 회복 선언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단 하루.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유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딱 한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누군가의 호흡을,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 10초.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10년을 바꿉니다. 구독을 눌러두면 다음 생존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 여러분이 직접 회복을 만들어가는 실전 식단과 생활 루틴. 앞으로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전달됩니다. 단 1초. 구독 한 번이 평생 건강 정보를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보다 더 위험한 밥상에 숨은 독소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독소 때문에 혈압이 다시 오르고 소변 거품이 반복되고 부종이 계속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알면 콩팥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손주의 웃음 속에서 평생 여러분 발로 걷고 여러분 손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지금부터 다시 살립니다. 감사합니다.